아버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내가 이제 방해가 되나 보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 시작한 동거가 어떻게 마지막 이별이 되었는지,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아픔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탑골공원의 바둑돌처럼 한 수 한 수 놓아가며 자신만의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고 계신 이기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살의 이기호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가 된 지 3년. 자식들이 아버지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다며 같이 살자고 했을 때는 그게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아들 집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을 처음 들어설 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지내던 원룸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내 말동무였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들리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있었죠. 며느리도 참 잘해줬어요. 아버님, 이거 반찬 좀 드셔보세요. 아버님, 저녁에 일찍 들어올 테니까 오늘은 같이 식사해요. 손주들 어린이집 등하원도 제가 맡았죠. 퇴근이 늦는 아들 내외를 위해서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손주들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식구들 아침밥도 챙기고 청소며 빨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이 집의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모든 게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혼자 살던 데에 그 적막한 시간이 사라지고 가족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손주들은 너무 귀엽고 밝았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듣고 가끔은 제 무릎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야말로 제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거나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을 며느리가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라며 웃던 며느리가 점차 아버님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나중에는 마치 제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더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며느리는 아버님, 요즘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라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아이들 교육 방식도 달라진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만 하고 있을 때조차도 며느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애들이 너무 게임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버님, 요즘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해요.
시대가 변했으니 어른들이 이해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손주들을 더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며느리가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며느리가 아버님, 안 그러셔도 돼요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제가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며느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 순간부터 이 집에서의 시간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고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굳이 쉬라고 해도 손주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는 일조차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손주들이 먹으려고 하자 며느리가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아이들 식단은 제가 조절하고 있어요. 이런 간식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손에 든 간식 접시를 들고 멈칫했습니다. 손주들이 제가 만든 간식을 맛있게 먹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는 묻고 하겠다고 말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던 손주들이 이제는 할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재미있게 읽어줘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생일 선물로 예전에 제가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이 어릴 때는 이런 장난감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일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넸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아이들은 이런 장난감을 잘 안 좋아해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이들은 제 선물을 잠깐 만져보더니 금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쓸쓸해지더군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아이들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무척 서운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손주들의 반응도 저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조용히 아들에게 손주들이랑 요즘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애들하고 굳이 무리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이어 아들마저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저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화에 끼지 못하고 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손님이 오는 것 같아. 나도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나만 소외되는 것 같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친정 가족이 오면 편하게 쉬세요. 괜히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왜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이렇게 자리가 없어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머물면서 이런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가 점점 아파졌습니다. 아플 때마다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병원에 다녀오시면 되죠. 저희는 요즘 일이 많아서 따로 신경 쓰기가 좀 어렵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며느리가 바쁘다 해도 가족인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해봤지만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병원에 알아서 다녀오세요. 저희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대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놓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있다가 거실로 나가 케이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간식을 같이 내놓으면 어떨까? 아이들이 좋아할 텐데. 그 말에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앉아서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정말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란 게 있는 걸까? 그날 밤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나가려고 한다. 너희도 편히 지내고 나도 내 삶을 찾아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당황하며 만류했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의 설렘, 가족과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 이후의 서운함과 상처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날 때라고 느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느꼈던 고독과 외로움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이더니 결국 이 집을 떠나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게 맞을 것 같구나. 너희 가족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게 나은 선택인 것 같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그냥 조금 더 계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야 할 것 같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바둑판,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챙겨 나와 집을 떠나기 전 손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겠구나. 나중에라도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아이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써 이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집을 나선 후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한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탑골공원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바둑판과 돌을 챙겨 공원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의 바둑판 앞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알아보는 이가 없어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원 사람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비슷한 나이에 혼자 사는 노인이고 어떤 사람은 손주 돌보러 잠시 나온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둑판 앞에 모여 앉아 서로 돌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둑을 두며 문득문득 가족 생각이 나곤 합니다. 내가 떠난 뒤 아이들은 잘 지낼까? 며느리는 나를 떠올릴까? 아들은 내가 없는 집에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기호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탑골공원에서 만난 한 친구는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도 자식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갈등 끝에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바둑을 두며 조금씩 나는 내 마음을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요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잘 지내고 있다. 너희도 잘 지내고 있니? 이런 말을 전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다시 그들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망설여집니다. 대신 나는 탑골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내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바둑판 앞에 앉아 혼자 돌을 두면서도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듭니다. 기호야,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탑골공원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바둑판을 펼치고 돌을 하나씩 올리며 혼잣말을 합니다. 기호야,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이제는 후회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느 날 바둑을 두다가 옆자리에서 들려온 한숨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분이었죠.
선생님도 혼자 사세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네, 얼마 전부터요. 저도 그래요. 작년에 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죽고 싶더만 이제는 좀 나아졌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바둑은 거의 두지 못하고 이야기만 나눴어요. 그분은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퇴직금을 다 써버리셨다고. 저도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자식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냐 싶었죠.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 키운 건 자식 잘 되라고 한 거지. 나중에 되갚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다른 날은 손주 자랑하던 할아버지가 문득 눈물을 훔치시더니 사실 작년부터 손주 얼굴도 못 봤어 하고 고백하시는 걸 들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바둑알 놓는 손끝의 떨림을 보면 누군가는 자식 생각에, 누군가는 손주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다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 서로를 위로해요. 오늘 날씨 좋죠? 바둑 한 판 더 두실래요? 이런 말 속에 우리의 위로가 담겨 있어요. 가끔은 도시락도 나눠 먹고 복지관 소식도 전해주고 어느새 우리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어요. 가끔은 공원에서 저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둑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둑은 내 삶 같아서 좋아요. 한 수 한 수 두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을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돌들이 모여 내 인생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저는 제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탑골공원의 바둑판 앞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말을 걸어봅니다. 기호야, 너는 잘 살아가고 있어. 너는 내 삶을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스스로를 더 사랑해도 돼.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참 많이 참고 살았는데 결국 떠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나도 속으로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된 이후로 나는 내게 소중했던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리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참 행복했지. 지금은 그 시절과는 다르지만 나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가끔은 아들이나 손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들만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온 이 선택이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바둑판을 챙겨 공원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공원의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런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규 어르신의 이야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과연 부모님의 마음을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탑골공원의 바둑돌처럼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울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잠들기 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통해 소통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